대중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연예계의 그림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의 공분을 사는 키워드는 단연 환승연애와 양다리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율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무책임할 때 그 비극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보는 대중에게 전이 됩니다. 특히 한 남성을 사이에 두고 전 연인과 현 연인이 미묘하게 얽히고 설키며 당사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을 우리는 흔히 기둥동서라는 자극적이고도 비극적인 표현으로 부르곤 합니다. 연예계에서 이 표현이 언급될 때마다 대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싸움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라는 직업군이 보여준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정리 없이 시작된 새로운 만남은 결국 엑스-여친과 현 여친을 원치 않는 라이벌 구도로 몰아넣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SNS 대리전과 폭로전은 대중에게 피로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연애 핫픽에서는 단순히 사생활의 실수를 넘어 자신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두 명의 여성 연예인을 기둥동서 사이처럼 엮어버린 남자 연예인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들이 왜 가장 치졸한 방식으로 관계를 망쳐버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상처가 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탑4 리스트를 통해 하나씩 추적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과연 누가 가장 대중을 실망하게 한 인물로 꼽혔을지, 그 불편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탑4. 커빈 씨, 비메스. 힙합 1세대의 이름으로 저지른 가장 치졸한 사기극. 이제 본격적으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탑4의 주인공은 힙합 1세대의 거물이었으나 그 명성을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뜨린 인물, 바로 그룹 CBMS의 리더였던 커빈입니다. 지금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힙합의 태동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커빈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충격과 배신 그 자체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국 힙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개코와 최자가 속했던 전설적인 그룹 CBMS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힙합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할 무렵, 커빈은 그 중심에서 덩어리라는 뜻의 그룹명을 진두지휘하며 나름대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커빈은 힙합신 내부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고, 음악적 실력과 더불어 힙합계의 큰 형님 노릇을 자처하며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리더의 모습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중적인 사생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과오는 바로 당대 최고의 여자 연예인 2명을 동시에 기만하며 그들을 의도치 않게 기둥동서라는 관계의 굴레 속으로 밀어넣은 사건입니다. 당시 커빈은 자신의 재력과 인맥, 그리고 힙합 배부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만나는 여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공들여 공략했던 상대들이 연예계에서 메로라 하는 톱스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커빈과 얽혀있던 여성 중 한 명은 현재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톱 가수이자 배우였습니다. 지금은 성숙한 내면과 여유로움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는 그녀이지만 당시에는 커빈의 달콤한 유혹과 힙합씬의 자유로운 감성에 마음을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커빈은 그녀에게 자신이 마치 연예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운명적인 연인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 없는 헌신적인 남자인 척하면서 동시에 그는 또 다른 톱 여가수를 만나며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커빈이 두 여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그들을 서로 모르게 속이는 방식이 매우 치밀하고도 교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두 여성의 활동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을 확인하고 때로는 자신이 연예계 관계자들과 회의 중이라며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빈은 단순히 사랑을 즐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 이 여성들을 자신의 연인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고 그들의 인지도를 자신의 음악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야욕까지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두 여성이 커빈의 정체를 알게 된 방식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우연히 커빈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된 한 여성이 확인 과정에서 다른 여성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이 믿었던 운명의 남자가 사실은 두 얼굴을 가진 기만자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업계에 퍼지자 힙합씬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아끼는 후배들이자 동료인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권력을 이용한 기만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동료 연예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커빈에게 있어서 연예계에서의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힙합 커뮤니티에서 동료를 기만하고 여성 연예인들을 자신의 치졸한 유희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속되어 있던 그룹 CBMS의 해체 과정에서도 금전적 갈등과 함께 이와 같은 사생활 문제들이 겹치며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대중은 이 사건을 보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던 힙합 음악 뒤에 이런 비열한 행패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료들을 희생시켰다는 점은 당시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커빈의 사례는 단순히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수준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사회적 위치를 무기로 여성 연예인들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그들의 감정을 이용한 권력형 연애 사기극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여성 연예인들은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하거나 대중 앞에서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 일로 인해 양다리 걸친 남자의 연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대중의 시선이 엄격한 한국 연예계에서 여성 스타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커빈은 자신의 치기 어린 행동이 타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생채기를 남기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오늘날 다시 이 사건을 회자하는 이유는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책임지지 않는 남성 연예인의 행태가 결국 얼마나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커빈은 힙합 1세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한때의 치기라고 변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파트너를 기둥동서 사이로 만들어버리며 그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의 인격적 결함입니다. 커빈의 사례는 연예계라는 화려한 세계가 가진 매목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형님, 리더, 아티스트라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일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민낯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명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커빈이라는 인물이 힙합씬에서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제2의 커빈이 연예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만극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스캔들을 다시금 분석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탑 3. 류준열. 8년의 시간과 SNS 전쟁이 남긴 씁쓸한 잔상. 탑 3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며 대중의 피로감을 극대화했던 인물, 배우 류준열입니다. 그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환승연애라는 의혹, 그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중과 함께 해온 공식 커플의 마침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찍혔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이 얼마나 아마추어 같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하와이발 목격담이었습니다. 류준열이 해리와의 오랜 공개 연애를 공식적으로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소희와의 새로운 만남이 포착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너무나도 미묘했다는 점입니다. 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함께했던 연인과의 결별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고,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대중에게 환승이라는 의구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해리가 자신의 SNS에 재밌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긴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세 글자는 수많은 추측을 낳았고
순식간에 류준열을 중심으로 해리와 한소희 두 여성 연예인을 전 여친과 현 여친이라는 이름의 기둥동서 구도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중은 8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한 남자의 행보를 비판했고, 그 과정에서 소환된 두 여성 스타는 원치 않는 라이벌 프레임에 갇혀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공격받아야 했습니다. 류준열의 가장 큰 실책은 이 폭풍의 중심에서 보여준 침묵과 소극적 대응이었습니다. 대중은 류준열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당당하게 행동했기를 바랐지만, 그는 본인의 연애사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도 소속사를 통한 형식적인 입장 표명 외에는 직접적인 발언을 아꼈습니다. 대신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두 여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소희는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SNS를 통해 감정적인 호소를 이어갔고, 해리는 침묵으로 이관하며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연애사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남성 연예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으로 번졌습니다. 연인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관계를 예우하고 새로운 상대가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남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류준열은 자신이 선택한 두 여성이 대중 앞에서 난도질 당하는 동안 방관자처럼 숨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대중이 두 사람의 예쁜 사랑을 응원하며 쌓아온 신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인 환승의 정황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기둥동서 논란은 대중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소희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심리적 타격을 입었고, 그동안 쌓아올린 당당하고 매력적인 이미지에 큰 생채기가 났습니다. 류준열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연예인에게 공개 연애는 단순히 사적인 영역을 넘어 대중과의 약속이자 신뢰를 담보로 합니다. 끝맺음이 깔끔하지 못한 연애는 결국 자신의 다음 사람에게 독이 되고, 나아가 자신을 아끼던 대중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류준열이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대처했다면 적어도 두 명의 여성을 이토록 처참한 SNS 전쟁터의 희생양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류준열이라는 이름은 연기력보다는 SNS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자라는 프레임으로 먼저 회자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쌓아온 배우로서의 성취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이 불러온 결과이기에 이를 비판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대중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둥동서 구도를 만든 남자 연예인 탑 3. 류준열은 우리에게 마무리의 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탑 2. 정진은 잠수 이별의 그림자와 음악으로 남긴 전 연인의 분노. 탑 2의 주인공은 2M의 멤버이자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정진훈입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히 연애사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잠수 이별이라는 상대방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의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전 연인과 이후 만남을 가졌던 연인 사이의 관계가 묘하게 얽히며 대중에게 기둥동서라는 불편한 프레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진훈의 논란은 그의 전 연인이었던 예은 하펠트의 폭로성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진훈과 공개 연애를 이어오던 예은은 결별 이후 발표한 자신의 솔로곡 해피마을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중은 노래 가사와 그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예은이 정진훈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었던 깊은 상처와 분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잠수를 탔던 그대라는 내용을 암시하며 정진훈의 불투명했던 연애 태도를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중이 충격을 받은 것은 정진훈이 보여준 시간의 틈이었습니다. 예은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다른 연예인인 경리와의 열애설이 터지며 환승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예은과 경리, 두 사람은 정진훈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의도치 않게
기둥동서 구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진훈의 불투명한 관계. 정리 방식이 결국 한때 사랑했던 연인을 분노하게 만들고 새로운 연인을 구설수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정진훈의 잠수 이별 의혹은 그의 평소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항상 웃고 쾌활한 이미지였던 그가 뒤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은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연인 사이의 이별은 예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식었더라도 긴 시간 함께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남자의 품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치졸한 방법인 잠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여성 연예인들이었습니다. 예은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야만 했고, 경리는 정진훈의 새로운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연인과의 갈등 프레임 속에 갇혀 수많은 악플과 억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진훈은 자신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두 명의 여성 연예인을 세상의 가장 껄끄러운 사이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정진훈은 이후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잠수 이별이라는 키워드는 그의 쾌활한 이미지 뒤에 가려진 무책임함을 상징하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스타들의 연애를 단순히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끝내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인성과 성숙도를 판단합니다. 결국 정진훈의 사례는 아무리 밝고 건강한 이미지의 스타라도 사생활의 영역에서 무책임함을 보인다면 그 대가는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만약 예은과의 관계를 예의 바르게 정리하고 경리와의 관계를 당당하게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그들을 기둥동서라는 비극적인 구도 속에 가두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연예인의 연애란 단순히 사적인 비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투영되는 가장 솔직한 거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정진훈은 음악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전 연인의 외침을 통해 본인의 미성숙함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는지를 평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탑 1. 강타. 연예계의 금기를 깨트린 문어발식 사각관계의 충격.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한국 연예계의 상징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추억 그 자체였던 1세대 아이돌 H, O, T, 멤버, 강타. 그가 1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한 양다리 의혹을 넘어 연예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문어발식 사각관계 스캔들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9년 레이시 모델 우주환이 자신의 SNS에 강타와 함께 찍은 다정한 뽀뽀 영상을 올리면서였습니다. 본인은 실수로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로가 기폭제가 되어 곧바로 다른 여성 연예인들과의 관계가 줄줄이 소시지처럼 엮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강타가 배우 정유미와 열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과거 강타와 교제했던 전직 아나운서 오정연까지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참전했습니다. 그녀는 반년 넘게 진지한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 강타가 다른 여성과 침대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강타는 우주환, 정유미, 오정연이라는 당대 활동하던 여성 연예인들을 동시에 얽어매는 기둥동서의 종착지이자 사실상 사각관계의 중심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강타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아이돌 역사에서 전설로 통합니다. 그가 보여준 이미지 뒤에 이런 복잡하고 문란한 사생활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강타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젠틀하고 차분한 이미지는 대중에게 더욱 큰 기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한꺼번에 여러 여성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그들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알게 모르게 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몬 것은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역시나 연루된 여성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타의 연인들 중 한 명으로 묶여 대중의 입방아에 올라야 했습니다. 특히 정유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사건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오정연 또한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공론화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관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담보로 잡은 셈입니다. 관타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스타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쌓은 전설적인 아이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고 타인의 감정을 기만한다면 그 대가는 매목합니다. 강타는 이 사건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했으며, 지금도 그가 등장할 때마다 과거의 사각관계라는 키워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행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결국 1위 강타가 보여준 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연애의 말로입니다. 여러 명의 상대를 동시에 기만하는 행위는 결국 모든 관계를 파탄내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가장 비참한 위치에 서게 만듭니다. 강타는 연예계 최고의 아이돌에서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대중이 스타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그가 처참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연예계 도덕해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예계에서 발생한 기둥동서 스캔들의 중심에 선 4명의 남자 연예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커빈, 류준열, 정진훈, 그리고 강타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불편하고도 서글픈 단면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남성 연예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불투명한 관계 정리가 결국 한때 사랑했던 여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껄끄러운 라이벌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끝은 시작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상대를 기만하고 숨겼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파장은 고스란히 여성 연예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스캔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무책임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대중의 엄중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라는 이름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그만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본인의 감정만을 앞세우며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는 결국 언젠가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물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생활이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더 이상 사적 영역이라는 방패 뒤로 숨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스타라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지난 관계를 예우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연예아픽은 앞으로도 스타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며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강한 연애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단순한 가십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연애 핫픽을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채널로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우리가 몰랐던 연예계의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